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연일 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11월 14일에 수능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수능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꼭 수능시험 100일 전인데요. 오늘은 수능시험 100일을 앞두고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해 입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변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의정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이 문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금 의대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위권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여러 학생들이 이 의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수능 시험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흔히 재수생보다는 N수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N수생이 크게 늘어나서 상위권 이 경쟁의 한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점이 상당히 관심사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요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 장르 간의 역허물기, 소통 이런 게 중시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즉 내년도 대입에서는 자율전공 정원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전년도보다도 2만 8천여 명이 이 자율전공이 늡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입시의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처럼 이렇게 독서과별로 커트라인을 끊어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 자율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진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이런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이 수능 고득점을 위해 그 점에 관심을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6월 모의 평가가 쉽지 않아서 이 수험생들이 적지 않게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난이도 문제는 사실은 100일 전후 또 D-30일 한 달 전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이도 예측은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일단 기준은 지난해 수능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지난해 수능 정도라는 전제하에서 준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있지 않습니까? 6월 모평, 9월 모평을 참고로 하면 되는데 6월 모평에서 국어와 수학은 역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은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봐서 지난해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준비를 하면 좀 쉬워도 관계가 없죠. 조금 어려워도 관계가 없고. 다만 영어는 이 절대평가인데 지난 6월 모평에서 1등급이 1.47%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다른 과목도 상대평가도 4%가 1등급인데 1.47밖에 1등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영어는 6월 모평보다는 훨씬 쉽게 나오겠죠. 또 9월 모평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수학인데 수학은 킬러 문항을 없앤다. 객관식이 아니고 풀어서 적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는 킬러 문항을 출제 못하도록 하니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 객관식 문제, 나머지 부분을 중간 앞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어져도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출제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부분은 쉽고 어느 부분은 어렵고 보다도 전체적으로 보고 제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난이도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시험을 뚜껑이 열릴 때까지는.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이 난이도를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하거나 혹은 너무 낙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난이도라는 것은 결국은 어렵든 쉽든
누구에 의해나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다. 상대평가 같으면은 원점수 100점 만점에 그냥 80점 1등급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내가 하던 방법대로 차근히 꾸준히 성실하게 이 수능 준비를 하겠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난이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과목별로 고득점 방법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국어는 지난해 수능도 어려웠고 올해 6월 모평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일단은 기출 문제 최근 한 3년간 실제 수능과 평가 모의고사를 문제 풀면서 이 문제 적응 훈련을 하고 그리고 EBS 연계 지문 풀이 뭐 생산 작품도 이렇게 접하는 연습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은 킬러 문항이 없어지는 대신 중상 정도의 난이도 문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 빠르게 시간에 쫓기지 않게 빠르게 푸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연습장에 자기가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서 이 속도와 정확도를 훈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사실은 이 의학 공부는 10시간 공부를 하는다면 일주일에 월화에 5시간씩 하고 이틀하고 수목금토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1시간만 2시간씩 일주일에 5일, 6일에 걸쳐서 꾸준히 날마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몇 개 정도의 지문은 계속 보고 또 문법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단어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이 방학 기간에 교과서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정리하면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내용 파악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8월 말까지는 개념 정리, 내용 정리, 그리고 9월 이후에는 실전 문제 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능 하루 전날까지도 개념 정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고 확고한 개념 정리가 되고 문제 풀이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됐으면 문제 풀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틀렸으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동시에 같이 살펴보는 이런 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험생들에게 특별히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상식과 원칙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험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본에 충실하고 연습이 충분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다. 그것만 믿고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취약 부분을 보충하면서 이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